그래도 두 번째라 그런지 그때는 좀 많이 긴장되고 떨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편한 느낌인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좋은 결과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장점은 수익기가 세고요. 힘이 엄청 세기 때문에 전투가 아주 강한 기사고, 근데 단점은 이제 약간 형세 판단이나 좀 정밀한 부분에서는 약간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명훈 형이 일단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 엄청 난전 같은 거는 약간 잘 피할 예정이고요. 저의 스타일대로 잘 이끌어가서 이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이나 모든 면에서 명훈 형이 저보다 센 것도 사실이고 한 수이지만 또 그렇게 끝나버리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겨서 꼭 재밌는 결승전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하민 선수 이번 결승전 꼭 재미있는 승부를 해보겠다 이런 또 작전 네.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두 번째 결승전 진출이라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긴장감은 첫 번째에 비해서 많이 사라진 상태인 것 같고요. 작년 매지원배에서 이제 아쉽게 신민준 선수에게 막히면서 준우승을 했었는데 그때 역시 영봉패가 아닌 또 한 판을 이겨가면서 자신의 어떤 기량을 마음껏 뽐냈었거든요. 역시 이 신민준 선수도 이제 국가대표팀 선수인데 박하민 선수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도 입증을 했습니다. 또 이 당시 매지온배 4강에서 이 두 선수가 맞붙었는데 그쵸. 그때는 이 박하민 선수가 김명훈 선수를 꺾고 결승에 네. 진출을 했었죠. 아까 뭐 인터뷰 중에서 박하민 선수가 이변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뭐 승리하더라도 이변은 아니에요. 그만큼 충분히 이길 그런 자격이 있는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의 인터뷰를 모두 보니까요. 각자의 이 장점과 단점을 너무나도 이 정확하게 또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래도 뭐 매일같이 동고동락한 사이인데 뭐 그제 같이 산다는 건 아니고요. 국가대표팀에서 같이 이제 연구하고 항상 이제 서로의 수법을 네. 그 얘기 다시 하고요. 지금 거기를 붙이는 건 안 된다고 했는데 네, 분명 최악의 수법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안 돼요 지금요. 이거 뻔히 의도가 드러난 상황인데 이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박하민 선수. 이 박하민 선수 하면 또 이 형세 판단이 굉장히 강점인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네. 이거는 평세가 기울어집니다. 뭔가 다른 수법을 저는 그리고 있다라고 믿고 싶어요. 다른 게 있나요, 근데? 젖혔을 때. 설마 여기 또 늘어줘요 또? 또 젖히질 않고요. 설마 끊을까 봐? 박하민 선수의 의도가 이거였을까요? 이거라면 정말 놀랄 만한 그런 수법인데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늘어서 두는 것은 한눈에 보더라도 이거는 바둑이 끝났거든요, 이건요. 그렇다면 김명훈 선수가 는 수는 정말 끊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늘었다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늘어두더라도 흐름이 상당히 기분이 좋다. 그러면 점점 더 이 중앙이 구체적으로 굳어지고 있고 흐름이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늘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렇다면 박하민 선수가 계속해서 밀어간다면 네. 백은 계속해서 이렇게 늘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이게 좀 기분 같아서는 두 점머리를 두들고 싶은데 뭐
지금 역시 이제 끊는 수법을 생각을 할 거거든요. 이게 뭐 가능한지 여부는 일단 둘째 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안 끊으면 흑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바둑이기 때문에. 근데 미는 거조차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뭐 감각적으로는 중앙으로 돌이 가는 게 네, 뭐 흑도 같이 부풀리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싶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항상 건너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돌은 지금 위험한 돌이 아닙니다. 그리고 늘어주더라도 이제 바둑에서 이제 서로 뒤를 밀어주는 행위는 안 좋다라는 것이 네. 이제 정설이잖아요. 네, 가려운데 계속 긁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흑이요. 이런 흐름을 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백도 이제 나중에 이쪽 이제 끊기는 모양이 이제 뭐 당장은 이런 식으로 받아서 별탈 없겠지만 조금 기분 나쁜 형태라고 판단을 하고 김명 선수가 그냥 두텁게 넣은 것 같아요. 변수를 만들지 말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일단 바둑을 확실하게 좋게 보고 있다라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네요. 네, 박하민 선수의 이 다음 한 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이 알파고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네, 국가대표팀에서도 이 알파고 기보집을 또 만들어서 네, 그렇죠. 연구를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는 알파고가 사실상 이제 최강인 그런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알파고의 수법을 어떻게 보면 심층 분석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프로 기사들이 조금 더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국가대표팀 선수도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좀 더 검증을 하면서 알파고의 전 약점까지도 좀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물론 지금은 알파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알파고에게 확실하게 패배한 그런 시점이긴 하지만 결국 인간이 알파고에게 또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있는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그림을 또 그리고 싶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배울 건 배우고 약점도 동시에 찾아낼 수 있다면 더 좋은 어떻게 보면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하민 선수가 이 초반에 보여준 이 두 칸 붙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다 연구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쵸. 물론 알파고가 두 칸을 굳히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운영하는 그런 바둑을 또 보여줬거든요. 당연히 두 칸 걸침에 대한 장단점을 다시 한번 재해석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기존에는 단점이 더 많다는 의미에서 잘 안 쓰여졌지만 생각보다 두 칸에 대한 또 장점도 상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재해석을 해서 오늘처럼 이제 들고 나왔고 최근에 이제 인터넷 바둑이라든지 프로 기사들의 연습 바둑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수법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결승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험적이었던 수법들을 공식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시합에서 들고 나올 정도로 많은 연구가 되고 있고요. 상당히 또 일리 있는 수법들을 많이 찾아내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흔히 하는 선수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 네가 하면 로맨스고 내가 하면 뭐 범죄냐. 이제 알파고가 두면은 이게 아주 일리 있고 잘 그려가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의미까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 시점이기 때문에 자칫 어설프게 따라하다가는 이제 삼천포로 빠져버리거든요. 네. 네. 또 이후에 수단이나 또 의미까지도 파악을 하고 또 이 수를 네. 구사할 수 있어야겠죠. 의미를 또 찾아야 되죠. 네. 아무래도 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알파고의 기보가 지금은 약 79 정도가 오픈이 됐는데 이 기보가 오픈된 기보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알파고를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쌓이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데이터가 쌓이면서 그것을 연구하고 새로운 또 다른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패배하는 그런 패턴이 이어졌었는데 과연 이제 알파고를 그런 식으로 이제 뒤집을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다는 판단이 많은데요. 좀 이상적인 그림을 그린다면은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또 이 알파고가 이 다음 대결 상대로 아무래도 이 커제 구단이 유력하다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커제 구단이 아직 나에게는 사용하지 않은 비장의 무기가 있다 네. 이런 말도 했는데 네. 과연 그 비장의 무기 뭘까요? 일단 커제 구단은 인터뷰를 아주 잘하는 기사입니다. 일단 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네. 있고 자신이 어떤 말을 해야지 좀 더 관심의 폭을 높일 수 있을지 사실 인터뷰 능력으로 본다면 저는 아주 뛰어난 기사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도 아마 비장의 무기가 또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본인 역시 지금 현재 알파고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이 비장의 무기가 통할지 그것에 대한 자신감은 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커제는 알파고를 이기기 위한 뭔가의 지금 준비를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 대결을 하게 된다면 결과는 또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아무래도 호선으로 둔다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적은 나를 알고 있는데 나는 적을 모르잖아요. 알파고 기보가 79 정도 나왔다고 하지만 그걸로 알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물론 79개 아닌 훨씬 더 많은 대국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인공지능의 또 습성을 잘 모릅니다.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커제 구단이 호선으로 둔다면은 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치수고치기를 한다면은 글쎄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정성까지는 일단 올라갈 거로 보여지고 그 이상까지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 대결을 했을 당시에 네. 굉장히 이 심적 부담감이 상당했다고 하잖아요. 네. 만약 홍민표 구단이 도전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결에 응할 것 같으세요? 알파고요? 네. 알파고한테 제가 도전받는 건 아니고 제가 도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무대가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좀 흥분될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아드레날린이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쏟아져서 평소 기량보다는 더 잘 될 자신은 있는데 마찬가지로 알파고에게 현재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인 건 맞는데 네. 또 어떻게 보면 좀 슬프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이게 좀 긍정적인 요소와 이제 부정적인 요소를 놓고 이제 뭐 많이 갑론을박을 하는데 분명히 두 가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이제 바둑계 사람이라면은 긍정적인 요소를 찾고 그것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미래를 그려야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불안감과 부정적인 요소만 걱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빠져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더 안 좋은 길로 더 인도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알파고를 어떻게 그리고 알파고 이후에 많은 인공지능이 또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고 함께 할 수 있을지를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 박하민 선수 역시 중앙에서 네. 삭감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쵸.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감각으로 보여져요. 다만 이수의 교환이 필요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중앙으로 가야지만이 이 백의 폭을 좀 더 축소시킬 수 있고 백이 이제 집을 예를 들어서 짓고자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짓는다면은
네, 흙도 새가 생기잖아요. 근데 반대로 흙도 이제 집이 생기는 겁니다. 이쪽 집이요. 모양이 생겨서 네. 집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김명호 선수도 바로 이렇게 짓고 싶진 않습니다. 뭐 이쪽을 밀어간다든지 혹은 뭐 네, 이쪽 방향으로 간다든지 글쎄요. 백도 지금 선택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방치하자니 나중에 한 칸 안에 띄었을 때 네, 이렇게 찔러두고 나와 끊는 노림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아까는 뭐 이렇게 둔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이쪽 연결됨과 동시에 오히려 백이 수세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박하민 선수의 삭감은 적절했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받아둬야 되죠. 네, 박하민 선수는 이 2시간의 제한 시간에서 1시간 20분을 넘게 사용을 했고요. 김명훈 선수는 아직 1시간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네, 뭐 시간적인 측면에서 김명훈 선수가 유리한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현재 바둑에서 봤을 때는 아주 또 어려운 전투가 펼쳐질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좀 계산력과 그리고 이제 판단력이 중요한 바둑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박하민 선수의 40분은 그리 적은 시간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요즘은 아무래도 이 속기 바둑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전에는 좀 장고대국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네. 장고대국의 이런 부재에 대해서 좀 문제성을 느끼시나요? 아, 장고 바둑의 부재. 네. 분명히 많이 나왔던 얘기고 네. 또 이 세계 대회 경쟁력이 좀 약화되면서 이것에 대한 원인을 가장 많이 두는 바둑 팬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내부 관계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좀 밀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판단이 돼요. 아무래도 이제 세계 대회 시간과 국내 대다수의 이제 특히 리그의 시간이 다르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패턴 자신의 그 시간을 안배하는 그런 페이스 같은 것이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본다면은 이 시간이 줄고 계속 줄어가고 있죠.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둑 팬들이 이제 방송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더 재미를 느끼고 어떻게 보면 빠르게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또 찾았기 때문에 이게 또 장단점이 있다고 봐야지 어느 하나가 맞다라고 판단하기는 참 힘든 부분인 것 네.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훈련할 때는 평소에는 이제 속기 바둑 말고 이제 대다수 이제 장고 바둑으로 훈련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물론 시합과 또 자체 리그랑은 또 중량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무게감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양한 시도를 또 국가대표팀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새해 들어서는 야간 훈련이 또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자꾸 밀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야간 훈련이 또 개설이 됐고 어떻게 보면은 연장 수업이 생긴 거죠. 한마디로 야간 자율학습 같은 건가요? 자율학습을 할 때도 있지만 네. 감독 코치진이 대부분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래서 선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짜서 많이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지금 뭐 시행된 지 뭐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선수들의 또 만족도가 꽤 높아서 계속해서 좀 좋은 프로그램을 자체 좀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야간 수업이면 그럼 몇 시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어, 애초에는 이제 5시가 정규 수업이고요. 네. 정규 훈련 시간이고 이제 거기서 끝마침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밥을 먹고 나서 9시까지 했어요. 하지만 선수들의 의견을 좀 존중해서 그것보다는 아예 다이렉트로 7시까지 하고 밥을 먹으러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네, 지금은 그렇게 바뀐 상황입니다. 네. 네. 또 2층 대회장에서 지도 다명기가 한창이었잖아요. 네. 또 준결승에서 또 해설을 진행을 맡아주셨던 이 하우정 프로가 네. 오늘 참가자분과 또 인터뷰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미래의 별 신예 최강전에 오셨는데요. 오늘 대회 이벤트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소감을 부탁드릴게요. 네, 아이가 이제 바둑을 배우고 있어서요. 늘 한국기원 홈페이지와 한국 대한바둑협회 홈페이지를 이제 즐겨 찾고 있고요. 그 홈페이지에서 알게 돼서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사모님들 다 TV에서 아이가 즐겨보는 저는 바둑을 모르지만 바둑 TV 통해서 이제 보시던 분들을 볼 수 있는 계기도 됐고 아이는 접하기 힘든 프로 사범님과의 대국을 통해서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기회를 베풀어 주신 한국기원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다명기는요? 많이 욕심을 내서 좀 많이 깔고 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겼어요? 네,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한국 바둑 많이 발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또 학부모님께서도 상당히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좀 아주 감탄을 해서 제 말을 지금 못 잇고 있는데 말씀 아주 잘하시고 특히 이제 저런 어떻게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많이 바둑을 배우면서 좋은 효과를 누리고 그럼으로써 또 좀 더 성장해서 한국 바둑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기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지금은 마지막 수가 한 칸 띄었잖아요. 네, 의도가 이제 나와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점머리를 딱 두들기고, 네, 이렇게 두진 않겠지만, 뭐 자연스럽게 흙의 모양을 우영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붙여가서 흙을 공격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인데,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긴 했지만, 박하민 선수가 절대 이렇게 나와서 빈 삼각 둘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이런 교환을 하나 응수타진을 하고 건너가면은 감명합니다. 나중에 또 나와 끊는 수를 또 노릴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뿌리를 끊어서 역습을 노리는 그런 노림까지 남겨둘 수 있습니다. 김명현 선수 생각은 뭐 이제 이렇게 좀 굴욕적으로 건너가라. 내가 이렇게 한 번 더 활용을 하고 이 교환 자체가 백쪽이 좀 더 이득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공개 해설장에서 펼쳐진 이 지도 다명기도 네. 한국기원 사이트에서 사전 신청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한국기원 그리고 뭐 대한바둑협회 사이트에서 또 많은 정보가 미리 있다고 하니까요. 네. 가끔씩 이렇게 살펴보셔도 또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기원 사이트 자주 들어가시나요? 그럼요. 저야 뭐 거의 매일같이 들어가서 뭐 새로운 소식이 없나라고 이제 찾아보고요. 또 이제 기사들에게 또 어떻게 보면은 알림 메시지가 또 한국기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따로 또 오기 때문에 네. 그것을 또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찾는 편입니다.
네, 역시 의도대로 두어주지는 않죠. 그쵸. 지금은 한 번 더 욕심냈네요. 여기서 백이 이렇게 막아간다면 그때 건너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그렇다면 반대로 백이 이쪽을 차단했을 때는 흑이 이곳 사이를 연결을 해야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빈 삼각으로 두는 것은 좀 기분이 좋지 않거든요. 네, 어떤 연결을 지금 준비하고 있을지. 아마도 이제 치반던지 아니면 바로 역습을 노린다든지, 글쎄요. 지금 박하민 선수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백이 차단을 한다면요, 이 박하민 선수가 이 선으로 넘어갈 때 그때 좀 차단을 하는 수단은 없을까요? 아, 이쪽을 차단하고 나서 다시 이 사이를 차단하는 수법이요. 네. 네, 아무래도 이런 정도 가면 차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결을 도모할 때 네, 건너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 차단은 되는데 네. 문제는 여기 찔려왔을 때가 괴로워요. 이 느는 것까지 선수거든요. 받아야 되는데 재차 이런 데를 붙여서 진출했을 때 이쪽은 제압했지만 이쪽 전체가 백이 곤란해지는, 끊을 수가 없어요. 네. 네, 나가는 순간 맛보기에 걸리죠. 어쩌면 득도 있지만 실도 명확한 그런 진행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네, 겁이 차단은 나죠. 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지금 장면은 이제 두 선수 간의 묘한 이제 심리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이 수익기 싸움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차단했을 때 뭐 흑이 예를 들어 끊는다든지 이런 싸움이 가능한지부터 봐야 되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과연 연결이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두면 연결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양이 안 좋아서 네. 나중에 또 건너붙이는 것이 또 약점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 진행은 좀 그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익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당장 차단이 좀 부담스럽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리듬을 구할 수도 있어요. 젖힌다면은 네, 이쪽 젖혀서 이제 집을 만드는 것이고요. 는다면은 그때 차단을 해서 아무래도 이 교환이 이쪽 전투에서 좀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예를 든다면은 이런 식으로 치받았을 때 네, 이 교환은 그러면 확실히 이득으로 작용하고 있죠. 네, 또 절묘한 위치에 선점을 해 있네요. 네, 김명호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장고에 빠진 장면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만큼 이 바둑에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승부처가 등장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두 선수 얼굴이 조금씩은 다 상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미래의 별 신예 최강전 결승에 진출한 두 선수입니다. 박하민 선수와 김명훈 선수. 두 선수 나이도 비슷하고 또 입단 시기도 굉장히 유사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김명호 선수가 한 살 형이죠. 입단도 이제 1년 빠르고, 김명호 선수 하면은 이제 역시 2015 레츠런 파크배 준우승이 가장 생각이 나는데, 신진서 선수 아주 치열하고 재밌었던 그런 결승전 무대를 보여줬지만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 판단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2016년에는 자신의 그 기량을 마음껏 뽐내지 못한 한 해가 되었고, 아무래도 2017년 올해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지금 의지가 충만할 것 같습니다. 네,
박하민 선수는 입단 후에 꾸준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박하민 선수 하면 작년 매지온배 준우승이 가장 네,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퓨처스 리그를 뛰면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이제 바둑 리거가 돼서 정말 그 메이저 무대에서 활약하고 싶어할 그런 욕심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미래별 신예 최강전 이 무대는 박하민 선수가 정말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기 위한 최적화된 무대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결승전 새해 초부터 벌어지고 있는 만큼 또 네. 2017년 단추를 잘 깨기 위해서 네, 두 선수 모두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차단에 갔죠. 자, 여기서가 문제예요.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럴싸하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역시 이 연결은 절대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뭐 이런 네, 이건 연결도 안 되네요. 막아서. 아, 차단을 해서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면은 네, 여기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역시 이수는 찝혔을 때 차단이 된 거예요. 네, 차단됐죠? 네. 여기서 연결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젖혀서 한 점 버리고 뭐 좋은 자세를 형성시킨다? 네,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일단 눈에 보이는 신뢰가 상당히 크죠. 네, 그렇다면 진짜 연결하려면은 이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글쎄 이렇게 날짜만 두더라도 여기 한 방 맞은 건 너무 아프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응수 타진을 해 나갑니다. 네, 뭐 100은 받아두겠죠. 네, 이렇게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나와 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수단은 이제 생겼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역시 이거는 끼워서 차단이 되는 형태거든요. 이래 두고 나서 이 수법? 이제는 이거 이쪽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와 다르게 어떻게 보면 아까는 나중에 들여다보면은 이쪽이 아닌 이쪽으로 이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백이 한 수가 더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네, 끼우는 수가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둔다면은 물론 이제 이쪽 차단은 안 돼요. 하지만 잡더라도 이 연결은 이쪽도 활용당하고 손해를 보는 연결이기 때문에 흑이 만족스럽지 못한 연결이거든요. 네, 그래도 일단 한 점을 살리는 수단을 찾아야 할 텐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서 꼬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게 선수죠. 이쪽 후고 쳐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으름장을 내놓는 거죠. 잡는다면은 아예 이쪽을 끊어버려서 이거는 백이 딱 걸리는 형태입니다. 네. 지금 이 그림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로 끊습니까? 네, 반대로 끊어. 아, 이것도 한 점을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이 자체로는 이렇게 잡혔어요. 하지만 이제 끝내기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수법도 있고요. 네. 이 수법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둬서 귀를 살리고 이 두 점을 주는 이런 여지가 있는 거고. 자,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로 끊었으면은 이쪽으로 잡았을 것 같은데 일로 끊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박하민 선수는 이 한 점은 포기하고 이 기회에서 이득을 보는 걸로 만족을 하겠다라는 생각인데 그렇게 네 진행이 되면 개가가 좀 맞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계산력이 뛰어난 박하민 선수가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은 형세가 그래도 유지가 된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자, 뭐 간명하게 처리한다면 뭐 이런 식의 진행입니다. 벡터 하나 끊어줘야 돼요. 네, 흙이 이제 기분 좋게 이쪽은 네. 활용했고 꽤 두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한 점은 이제 잡힌 형태가 된 거고 국면은 이제 단조로워졌거든요. 자, 형세를 한번 보죠. 뭐냐 이런 식으로 된다고 가정하고 10, 20, 30, 40, 네, 40 두텁고요. 51, 네, 65가 전체적으로 넘게 나 있는 상황이고요. 20, 32, 40, 신두신 흑도 65인데 집으로 본다면 100이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흑선이기 때문에 추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 여전히 근데 바둑은 김명훈 선수가 앞서 있네요. 박하민 선수는 조금 불리하더라도 네, 이 편이 좀 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한 걸까요? 네, 이쪽에서 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행마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아까 이제 이쪽으로 끊고 밀고 나가는 것이 상당히 저는 어렵다고 보여졌었는데, 네, 그 진행보다는 좀 더 확실한 진행을 선택했습니다. 제 생각에 아까 그 진행이라면은 밀고 나갔을 때 이쪽을 끼워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림이 아예 달라서 네, 이거는 좀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패턴으로요. 이 보통 끊을 곳이 이렇게 두 곳이 있을 때는 네, 네, 원래 잡고 싶은 쪽에 반대쪽을 끊으라고 하잖아요. 그쵸. 박하민 선수는 그럼 이렇게 귀에서 끝내기 하는 수단을 네. 좀 바랬던 걸까요? 네, 그렇죠. 이건 박하민 선수의 의도대로 흘러간 겁니다. 뭐 물론 김병호 선수가 그래도 이 진행이 불만이라면은 이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본인도 이 진행이 뭐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자, 이제 젖혀갔는데 네, 맞겠죠? 뭐 이쪽 약점이 뚜렷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이렇게 있는 수법도 있는데 지금은 네, 별 약점이 없거든요. 네, 치중 간다면은 이것은 오히려 백이 좀 곤란해집니다. 일단 막았을 때 뭐 젖힌다면 네, 뭐 역시 같은 형태가 돼요. 네, 근데 굳이 먼저 젖혔다는 것은 글쎄요, 이게 이 치중수를 좀 의식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까는 뭐 이어서 이렇게 석점으로 죽여야 되는데 지금 치중은 네, 이렇게 호고 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네, 뭐 이거는 네, 아까랑 많이 다르죠. 네, 후에 후수로 잡아야 되고요. 하지만 흑에게는 뭐 뚜렷한 반발 수단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자 여기서 정말 최강은 이수가 되면 최강수인데 치중 가고 막았을 때 이 붙이는 수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교환이 된다면은 네, 이렇게 돼서 백이 잡을 수 있습니다. 오, 갑니까? 이었어요. 네,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 됐을 때 단순히 메우는 것은 백이 잡혀요. 네, 두 수, 세 수로 백이 잡히죠. 네, 네,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교환이 된다면은 수가 늡니다, 백이. 자, 이런 식으로 진행됐을 때 네, 이제 네. 바로 메울 수가 없는 거죠. 이거 한번 따낼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겁니다. 수상전이 백이 빨라지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흑은 어떻게 도는 게 정수인가요? 네, 흑 입장에서 빠질 수가 있다면 좋은데 네. 이 끊겼을 때 이게 곤란해요. 다음이 없습니다. 아, 축이 되질 않고요. 네, 지금 네. 김명호 선수의 수익기는 지금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외길 수순인가요?
네. 흑에게는 좀 다른 변화의 여지가 없을까요? 변화의 여지를 찾는다면은 그냥 젖히는 수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글쎄 이거는 젖혔을 때 수상전이 안 되거든요. 그 잡을 수 있었던 것을 밑으로 단수 친 거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를 본 겁니다. 네. 이거 박하민 선수의 계산이 없었던 수일 것 같은데 지금 반격이 꽤 날카로워 보이거든요. 네, 쉽게 착점을 못하고 있죠. 네, 아무래도 이 수는 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뭐 이렇게 사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후수로 살아야 되고 이쪽이 느는 순간도 대책이 없는 형태라서 네. 그 진행을 흑이 선택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젖혀 있는 수 이렇게만 두신다면은 이제 이렇게 패가 나게 되죠. 뒤로 메어서요. 네. 근데 여기서 백이 이제 이곳을 안 이어주고 혹시 또 수단을 구할 수 있는지를 찾을 겁니다. 붙여가나요? 네, 이 수를 한번 연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다면은 네, 근데 이건 만만치 않네요. 백도 이쪽이 또 급소라서 네. 흑도 당장은 이쪽을 결행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먹여치고 나서 네, 이렇게 둔다든지 하면은 복잡해져요. 백도 이쪽을 뚫고 나올 수는 있지만 흑 바로 때려낼 수가 있거든요. 네, 상당히 복잡한 변화가 되는데요. 일단 그냥 물러서서는 박하민 선수 미래 없습니다. 지금 최소한 패라도 내는 그런 진행을 찾아야 되고요. 그래야만 이제 균형의 추가 한쪽으로 확실하게 기울지 않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치중과 이제 젖히는 수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 네, 지금 박하민 선수가 절대 물러설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좋은 수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네, 아무래도 남아있는 시간을 모두 이곳에서 소비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진행은 제가 애초에 이쪽을 흑이 한 점 잡고 이제 바꿔치기가 됐을 때 이달락이 됐을 때도 되게 좀 재밌는 바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 또 많이 차이가 나요. 백이 붙였을 때 이렇게 위로 바로 막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어서 혹시 둘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요. 네. 네, 뭐 물론 이어서 들 수도 있겠죠. 그럼 어차피 넘어갑니다. 이렇게 따내고 따내는 것은 언제든지 이제 이거는 백이 네. 환영하는 그런 그림이고요. 여기서 있는 수가 돼야 되는데 백이 있고 나서 네, 이게 좀 맥점이겠네요. 네, 이런 진행이 되는 건데 역시 흑이 잡혔어요. 이렇게 돼도 흑은 좀 불만인가요? 네, 집으로 약간 좀 불만이죠. 기존의 흑집이 이쪽에서 한 3, 4집 정도 이상 깨졌고 백집은 8집 나는 장면이 지금은 13집 났습니다. 5집이 네. 들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분명히 흑이 이득을 보긴 했지만 그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진행에서 또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찔러갈 수가 있어요. 아, 있지 않고요. 네, 네. 단수 친다면 흙이 이을 수가 없잖아요. 네. 곤란한 형태가 됩니다. 네. 네, 지금은 그쵸. 물론 바꿔치기가 나올 수는 있겠네요. 이렇게 먹여쳐서. 네. 일로 치네요. 일로 상당히 치네요. 복잡하네요. 예, 잡히네요. 이렇게 치면은 네, 흙에 잡힙니다. 이곳에서 좋은 수를 반드시 찾아야만 또 결승 3국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박하민 선수의 위기로 보여지고 여기서 좋은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은 승부의 균형에 추는 김명 선수에게 조금 더 기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본선 추첨식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곳에서 뭐 정기 우승자죠. 이 박재근 선수의 네. 폭탄 발언으로 네. 네, 우승을 하면 기부를 하겠다. 네. 네, 이런 폭탄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뭐 일본 선수도 그렇고 네. 여기저기서 우승을 하겠다. 우승을 하면 기부를 하겠다. 뭐 이런 막 공약들을 내놨었는데 네. 김명훈 선수는 달랐어요. 네, 네. 우승을 하면 나 자신을 위해 쓰겠다. 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우승할 확률이 높다고 본 거죠. 현실적으로 네. 대답을 한 건가요? 그쵸. 지금 뭐 물론 기부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의미고 네. 있고 김명훈 선수처럼 자기 개발에 이제 더 쓰겠다. 그 무엇이 정답인지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박재근 선수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갸륵한 마인드가 네, 상당히 좀 좋게 보였습니다. 뭐 어찌 되었든 누가 우승을 하던 간에 뭐 우승을 하면 국가대표팀에 고기를 사겠다. 또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면은 얻어먹을 준비하고 나가면 되는 거죠, 지금.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뭐 누가 이기든 기쁜 마음으로 가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박하민 선수가 또 별명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사슴. 아, 사슴이요? 사슴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이게 눈망울이 너무 선해요. 이 선수가 되게 아주 좀 깨끗하고 사슴 같다라 해서 사슴이라는 또 이제 좀 더 과하게 말하면 이제 꽃사슴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김명훈 선수는 또 별명이 있나요? 김명훈 선수는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지 제가 별명으로 부르는 걸 잘 못 들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김명훈 선수는 이제 늑대 쪽에 가깝죠 이제 이미지가 그렇다고 이 선수 성격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바둑 이제 스타일 자체가 이제 마치 이제 지금도 사슴을 공격하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자주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공격적인 이미지가 더 많이 떠오르고요. 두 선수 모두 이 외모에서 풍기는 이 이미지와 기풍이 어느 정도 좀 네, 일치를 하는 것 같아요. 일치합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이제 같이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은 상당히 이제 성숙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게 좀 많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인드 자체가 되게 어른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진취적인 그런 마인드가 많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어렸을 때는 저렇게 못했는데 근데 그때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놀기 바쁘고 내가 원하는 어떻게 보면 나만을 위한 그런 이기심도 많았고 그랬었는데 요즘 선수들을 보면은 좀 또 신진서 선수도 상당히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상당히 어른스럽다라는 그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인터뷰하는 모습을 봐도요. 상당히 네. 좀 의젓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또 국가대표팀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어떤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얘기를 하는 것이 팬들에게 이제 가까이 다가가는 선수들이 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팬이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가치도 이제 사라지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선수들이 많이 끼어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진 것 같습니다.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것이요. 국가대표팀에서 이 바둑 외적인 훈련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문학 강의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스트레칭을 잘 못하잖아요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요가를 좀 네. 배우면서 사실 요가는 이게 어떤 여성만의 전유물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직접 해보셨겠네요. 저는 차마 저도 몸이 너무 뻣뻣해서 스트레칭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차마 같이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편견입니다. 네, 다음번에는 그쵸. 한번 같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저는 그런 안 좋은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많은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요가를 하면서 만족을 했었고 정말 몸이 풀리는 것 같다. 안 좋은 어떻게 보면 근육들이 많이 풀리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감독 코치진과의 뭐 대화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또 명사초청이라는 걸 해서 어떻게 보면 그 분야에 뛰어난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많은 강의 시간을 갖고 바둑뿐만 아니라 좀 인문학적으로도 많이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하민 선수 치중하는 수단을 선택을 했어요. 네, 지금은 뭐 처음 보여드렸던 그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위쪽에서 단수를 쳤는데요. 네, 뭐 대동소이하죠. 여기 있고 맞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변화를 구하려면은 이제 이쪽을 두고요. 뛰는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네, 근데 마가도 이게 뭐죠? 이렇게 되면 이걸 미리 교환해내면 네. 또 다르네요. 오히려 지금 백이 곤란하게 되나요?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저도 이거 뒤에서만 먼저 두고 둔다 생각했는데 먼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때 좀 먼저 수를 메우면 어떻게 되죠? 흑도 이제 먼저 외우고 자 보죠. 이게 다 잡힙니다. 이 돌이 없는데 이제 붙이고 네, 이제 이어야 되죠. 네. 자 여기서 이제 백이 잡긴 잡아요. 잡긴 잡을 수 네, 있나요? 근데 여기 네. 띄고 늘고요. 막는다면은 아까 비하해서 한 번 더 느는 것이 꽤 이득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지금은 또 김명훈 선수가 젖혔어요. 네, 또 붙이지를 않았는데요. 이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버티겠다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착각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늘어진 패 아닌가요? 늘어진 피해예요. 네, 다시 한번 보죠. 이렇게 붙이고 있고 이 돌은 지금 없는 네, 지금 상황입니다. 흑한 점이 없죠. 네,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똑같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뛴단 말이죠. 메우는 것은 이제 바로 메워서 잡혀요. 여기가 지금 한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백도 수를 늘려야겠죠? 늘리기 위해서 찔러야 되고 또 찔러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돌아간다면 백이 잡을 수 있어요. 이쪽을 바로 못 메우기 때문이죠. 이런 식의 진행이 되는 건데
그래도 백이 잡긴 잡거든요. 네, 흙이 조금 득을 보았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찌되었건 백은 흙을 잡을 수 있긴 하거든요. 네, 이렇게 드는 게 정수가 맞네요. 지금 느는 것은 백이 메우고요. 네, 이곳에 왔을 때 그냥 메웁니다. 역시 이 교환 자체로 이미 한 수 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흙은 먼저 압박하는 것이 맞고 결과적으로 똑같은 그림으로 되겠네요. 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참고도대로 아마도 네.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백이 이곳을 잇는 것은 한 수 줄이는 행위입니다. 이건 단순히 막아도 이제 백이 잡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백은 이제 메우는 수와 혹은 뭐 이런 수가 되면은 또 묘수인데 이게 뭐 잘 안 어떤 돼. 뜻이죠? 네, 별 뜻 없었습니다. 별로 안 된다고 봐야 되고요. 네, 네. 지금은 메워야 됩니다. 네, 흙도 이제 먹여쳐 주고 또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나름 또 손실은 있어요. 대신에 여기까지 키워서 잡을 수 있다는 매력은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김명호 선수가 이렇게 낙담할 정도의 진행은 아니거든요. 네, 지금은 뭐 이제 타협이 됐습니다. 타협이 됐는데 이제 흙은 엄청난 두툼함을 얻었고 백은 그래도 실리 손실 없이 이쪽 좌상기를 잘 지켜낸 그런 어떻게 보면 타협이 되면서 이 바둑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에 엄청난 두툼함을 얻으면서 흙이 반대로 이쪽 중앙에 뭔가를 더 기대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집으로는 분명히 백이 앞서 있지만 발전성은 흙이 더 좋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바둑이 돼버렸습니다. 네, 대국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2층 현장에서 공개 해설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한번 네. 살펴보러 가볼까요? 네, 목진석 구단과 하우정 프로의 진행으로 공개 해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네, 어린이들이 아주 많아요. 또 중국의 이제 공개 해설장을 가면요, 네, 어린이들이 한 거의 뭐 수천 명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엄청난 어린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한편으로 많이 부러웠었는데, 근데 오늘 모습을 보니까 한국의 어떻게 보면 꿈나무들도 이런 자리를 하면서 열정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그런 위안을 좀 느끼네요.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